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종하는 무인기가 목표를 정확히 공격하는 모습은 하이테크 전쟁의 대표적 이미지입니다. 미군이 선두에 있고 중국과 일본, 유럽 등이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무인기 수준은 어떨까요? 시공형 스텔스 무인기는 북한군의 대공포 사거리보다 높은 고도에서 제공하면서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는 무인기. 특히 스텔스 형상 및 도료 등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북한군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고 표적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얘기다. 타격은 발사대, 장사정포 등 대형 표적은 스텔스 무인기가 직접 충돌해 타격하며 여러 개의 소형 표적에 대해서는 무인기에서 다수의 지능 자탄을 발사해 타격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까지 무인기 모델 분석과 운용 개념 정립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응용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미래 무인기 시대를 준비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에 맞추어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이 언론을 통해 공식 공개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1단계 형상 및 비행 연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2단계 실용기술 연구가 막바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무인 전투기의 형상 설계를 비롯해 스텔스 기능을 높여주는 전파 흡수 구조, 무미익 비행제어 기술 등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개된 모델은 전장 14.8m, 전폭 10.4m로 고도 10km에서 마하 0.5의 속도로 최대 3시간 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 방안. 국과연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 개발 사업을 과감히 발표함과 동시에 현재 본 사업은 국방중기 계획에 포함시켜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스텔스 정찰기 모델이 2020년대 후반,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현실적으로 2030년대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전략적 중요성에 불구하고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기술적 장벽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F-117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던 미국마저도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2000년대 초반에야 배치했을 정도로 개발 장벽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스텔스 기술부터 시작해 자동항법 기술, 데이터 링크 모두 난해한 데다 RQ-170의 이란 추락 사건에서 보듯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체계이기에 아주 높은 신뢰성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실중 기술 개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합참의 협력을 통해 무미익 스텔스 UCAV 형상 설계, UCAV용 엔진 개발, 무인 전투기 편대 동시 제어 등의 기술 개발 과제를 하나하나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무인기에 필요한 고속 데이터 링크, 각종 센서 체계, 복합재 기체 설계 기술, 스텔스 기체 개발 및 제조 등의 기술은 중고도 무인기와 KF-X 스텔스 공격 무인기 사업을 활용해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선도형 핵심 기술 사업. 공군이 국방장기 계획서에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와 UCAV 소요를 반영함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 군사기술을 미리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선도형 핵심 기술 예산을 사용해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2010년에 완성된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와 UCAV의 기본 스펙을 보면 무미익 전입 형상을 취하며 무미익 기체의 제어가 쉽지 않은 만큼 필요시 수직 이익을 추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운용을 대비해 주익 손실을 대응하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대 군단급 무인기는 이미 운용. 우리 군의 국산 무인기 활용이 정체돼 있지만 대대급 및 군단급 무인 정찰기는 이미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군단급 무인기인 RQ-101 송골매는 정부 과제로 1991년 개발에 착수, 2000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2004년 전력화를 마쳤다. 이후 2008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년 4개월에 걸쳐 고성능 장거리 영상감지기 적용과 지상통제 및 발사통제 장비 개량, 최신 영상 처리 기법을 적용한 컬러 영상 압축 복원장치 개발, 그리고 비행 조종 컴퓨터도 현대화하는 등 추가 개량을 통해 성능을 더욱 높였다. 대신 현재 추진 중인 차기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로 향후 대체될 예정이다. 대대급 정찰용 무인기 사업은 지난 2013년 4월에 최종 기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육군 및 해병대의 대대급 작전 지역의 주야간 감시 정찰과 실시간 표적 타격을 위해 소형 정찰용 무인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사업. 당초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 방법을 국내 연구 개발로 계획했지만 국내 업체의 향상된 기술 수준을 반영해 지난 2011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유콘 시스템과 한화가 개발이 완료된 무인기를 제한,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유콘 시스템의 리모 I가 한화의 쿠로우를 누르고 최종 기종으로 선정됐다. 최종 기종으로 선정된 리모 I는 군의 요구 조건에 맞춰 새로 개발된 모델로 길이 1.4m, 날개 너비 1.8m, 이륙 중량 3.6kg, 최대 속도 80km이며 10분 안에 배터리를 탈착해 재비행이 가능하다. 이륙은 번지 코드를 이용해 이루어지며 활주로도 필요 없다. 감시용 장비는 주간용 CCD 카메라와 야간용 열 영상 카메라를 교체 탑재가 가능하다. 두 축으로 제어돼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 비행 중 원하는 각도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목표를 자동 추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통신 두절 시 자동으로 지정된 장소로 복귀하는 자동 복귀 시스템과 정해진 코스를 자동 비행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4단급 정찰용 무인기 올해부터 양산. 4단 정찰용 무인기는 올해부터 양산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10일 개발사인 대한항공과 4단 정찰용 무인기 양산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약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4단 정찰용 무인기는 폭 4.2m, 길이 3.4m 크기로 10km 밖의 물체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으며 이대가 동시에 비행도 가능해 24시간 연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포장되지 않은 야주의 야간 및 안개가 낀 환경에서도 자동 이착륙이 가능하며 급강하 비행 능력이 적용돼 좁은 지역에서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4단 정찰용 무인기를 지난 2014년 11월까지 4년간 개발을 주관했으며 지난해 운용시험 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과 국내 최초로 무인항공기 가망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2017년까지 개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도 현재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군사분 개선 이북 지역에 대한 영상정보 획득과 국제도발 대응을 지원하고 미래 무인기 전력 구축을 위한 기반체계 확보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고해상도 영상정보 획득과 전송이 가능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를 개발하게 된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체계 개발 및 양산은 대한항공, 전자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 개발은 한화탈레스, 합성개구 레이더 개발은 LIGNX1, 그리고 기타 항공 전자장비는 대한항공과 LIGNX1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탐색 개발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며 오는 2017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전력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요 성능으로 운용고도는 10에서 12km, 레이더 탐지거리는 최대 100km, 그리고 24시간 채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기 군단급 무인기 2020년 실전 배치. 현재 운용 중인 송골매를 대체하는 차기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는 2020년 전력화를 목표로 현재 체계 개발 중이다. 이 사업은 군 구조 개편에 따라 확대되는 군단 작전 지역의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무인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송골매와 비교해 작전 반경과 비행 시간이 2배 이상 향상되며 감시 정찰 능력과 표적 위치 추적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카이에 따르면 특히 이 사업은 향후 개발될 다양한 파생형 무인기의 기본 플랫폼이라는 점과 수출이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국내 무인기 산업의 주도권을 거머쥘 중요한 사업으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프레데터나 헤론의 원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전, 통신중계, 과학용, 공격용 등 다양한 종류의 파생형 기체를 개발해 기술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신규 개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넓은 작전 반경과 긴 비행시간 등 뛰어난 성능은 향후 해외 무인 정찰기 시장에서도 충분한 수출 경쟁력이 될 것으로 카이는 내다보고 있다. 스텔스 무인 타격기 연구 올해 착수. 현재 개발 중인 무인기들이 대부분 정찰용인 가운데 국방부가 스텔스 무인 타격기 연구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연두 업무 보고에서 미래지향적 창조 국방 구현 차원에서 채공형 스텔스 무인 타격 체계 등 비대칭 전력 확보를 위한 신개념 기술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는 북한군의 대공포 사거리보다 높은 고도에서 채공하면서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는 무인기. 특히 스텔스 형상 및 도료 등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북한군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고 표적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얘기다. 타격은 발사대, 장사정포 등 대형 표적은 스텔스 무인기가 직접 충돌해 타격하며 여러 개의 소형 표적에 대해서는 무인기에서 다수의 지능 자탄을 발사해 타격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까지 무인기 모델 분석과 운용 개념 정립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응용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F-35A 도입 결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연구원들의 열정과 노력,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명품무기 현목포와 A사에서 첨단 군사 장비를 시찰한 소식을 전해드리며 머지않아 KF-X의 완성된 모습을 시찰하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FX 2차 사업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대신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 기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약 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FX 2차 사업의 전투기 기종으로 F-35B가 고려되고 있다. 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따라 한제기용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군 안팎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4년 확정된 FX 1차 사업 계획에 따라 약 7조 원의 예산을 들여 F-35A 40대를 2021년까지 우선 전력화할 방침이다. F-35B는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리프트팬이 달려있어 경항모에 적합하다. 가격도 대당 보통 1,000억 원인 F-35A보다 3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둘 다 같은 계열의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부품 대부분이 달라 사실상 새로운 기종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경항모를 2033년 진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FX 2차 사업에 F-35B 기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군은 당시 F-35A 20대를 구매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 F-35B로 기종을 변경할 경우 전투기 도입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공군력은 F-4, F-5 등 기존 전투기가 노후화돼 전력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KF-X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 AD기 대전본부를 찾아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A사 레이더는 당초에 미국으로부터 F-35A 전투기를 도입할 때 일종의 절충교역으로 그 기술까지 이전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 국외 이전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핵심 장비 기술이어서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는 아예 원천적으로 해외 이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 항공기 전투기 사업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 같다는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듯이 그 A사 레이더를 포함해서 4대 핵심 기술 모두를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탐지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의 핵심 장비로 전투기의 눈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이 비공개 시찰한 것으로 보이는 현목포는 사거리 800의 탄두 중량을 2톤으로 늘려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약 3년 만에 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이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A사 레이더 개발을 우리 기술로 기었고 성공시켜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특별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미국이 A사 레이더 등 핵심 항목에 대한 수출 승인을 거부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체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첨단 무기와 군사 장비를 시찰한 뒤 이동하며 연구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의 수출 승인 불허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방사청 등이 당시 상당히 비판받았다. 무엇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됐다면서 하지만 여러가지 어려움 끝에 차며 연구원들의 열정과 노력,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던 A사 레이더의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라고 말했다. A사 레이더의 출고식은 다음 달 중 열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특히 A사 레이더의 개발, 성공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당시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것에 더 의미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합니다.